날 사건 시작되는데요. 7월 10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면 오늘이 11월 5일인가요? 120일이 넘었습니다. 예, 30일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7월 24일 날 제가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수사 의뢰가 10월 19일 날 수사 개시 통보가 왔고요. 그에 따라서 직위 해제가 저한테 통보된 게 7월 24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뭐 2학기 개학 이후로는 학교를 제가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직위해제 요즘 좀 약간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저의 경우 같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임금이 처음 3개월은 8월, 9월, 10월은 50% 본봉의 50%를 받고 있고 이번 달부터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여금 빼고 뭐 세금 빼고 빼니까 이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월 24일 날부터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찰로 송치된 지도 지금 벌써 시간상 보면 45일, 50일이 넘었는데 아직 검찰에서 단 한 번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요. 뭐 이것은 이제 약간 사안이 좀 가볍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이를테면 제 사건에서 대체로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학생들이 신고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보여줬던 영상 억압받는 다수라고 하는 단편 영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도 수사관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은 주로 억압받는 다수 영상이 어떻든 좀 뭐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수사관이 발언을 하는 걸 보면 기소 의견을 올린 것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기소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서 불기소 의견, 기소 의견 두 가지 같이 겸해져서 송치가 됐는데요. 불기소 의견 쪽은 아마 부적절한 발언 쪽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 자료집에 미처 완성이 안 된 자료집입니다만은 보시면 사건은 저희 6월 25일 날 학생의 어떤 학생의 신고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격청으로 신고네요. 그 앞에 쭉 이렇게 보면 경과보고가 있습니다만은 경과보고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그 7월 8일 날 1학년 전수조사를 처음에 먼저 하고 2, 3학년 하지 않았던 것은 신고 내용이 자유학기제 수업이라고 해서 교육청 담당자가 1학년일 거라고 판단하고 1학년만 갖고 간 것 같네요.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민원으로 제출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뒤로 저희 학교 시험이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7월 8일 날 월요일 날에 와서 5교시까지인가 한 2학년 4개 만에 2학년, 3학년 거의 5, 6교시 전까지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청 돌아가가지고 한 하루 만에 다음날 9일날 오후 3시 이전인 것 같아요. 그 시간쯤에 교육감의 결재를 다 얻은 채로 수업 배제, 수사 의뢰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게 전해진 것은 10일 날이죠.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 일종의 이제 스쿨미트죠. 그죠? 스쿨미트로 저는 지금 일단 여론 행정적인 재판 심판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저희 광주가 상당히 광주도 서울의 영화여고 그랬습니다만 광주도 대광여고 사건이나 또 명진고 대광여고는 처음 발표는 19명의 교사가 직위해제돼서 했었고
그게 추가로 3명까지 해서 22명이 그래서 22명의 기간제 교사를 뽑아서 학교가 완전히 사실 뒤집어지다시피 됐습니다. 그리고 사립의 명진고라고 있는데 명진고도 17명의 교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소위 이제 교사 운동을 한답시고 이렇게 이런 사건을 하나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구태의연한 잘못된 과거들을 이렇게 극복해야 할 건 극복해야 되고 제거해야 할 건 제거해야 되지만 또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학교 공동체를 유지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다가 이것에 관련된 그 해당 학교들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들을 좀 접한 것이 10월쯤이었습니다. 10월쯤에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좀 황당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자기가 직위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강여고 같은 경우도 보면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하니까 당신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 택배회사에서인가 어딘가 나왔던 이야기처럼 문자 메시지로 다 보면서 출근하지 마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메시지 와서 교무실에 있는 짐 어떻게 처리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이런 사정 자체가 그렇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심각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중에 분명히 학생들이 오랫동안 호소했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 거기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의 그 경중이랄까 그 경중의 문제가 굉장히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사들은 전혀 자기 영문도 모르고 경찰서에 가가지고서야 왜 온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라고 말하면 수사관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서 자기가 받는 혐의가 뭐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좀 상당히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행되는 상황들을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자료 수집도 하고 조직에다가 이렇게 토론도 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좀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가져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때 분위기가 워낙 대세가 스쿠미투 대세잖아요. 그래서 차마 행여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으로 비칠까 봐서 그죠? 반하는 행동으로 비칠까 봐서 좀 당연히 회의적인 분위기로 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지역사회에 가서 지역 시민단체랑 함께 한번 그런 자리 만들어 보세요라고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해서 제가 YMCA하고 12월 달에 초에 토론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청 정책국장도 그때 왔었고요. 충분히 광주의 그 처리 과정이 굉장히 난폭하다는 것 그리고 심각하다는 것 교육청 쪽에서도 인정을 한 바지만 본인의 말은 다른 시도가 매뉴얼대로 안 따르고 있는 거고 광주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문제는 있다 그러나 매뉴얼대로 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당시 정책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정교조 지부 제가 1월 23일 날 저 개인에게 인근 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인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저희 학교의 학부형님이세요. 학부형님인데 그래서 자기 딸에게 온 카톡 메시지 대표 사진을 제가 여기 보이면 18쪽에 보입니다. 18쪽에 보는데 그러한 메시지가 저한테 전달됐습니다. 좀 경악스럽고 너무 황당한데 처음에 저는 황당하다 이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 수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과 어떤 일정한 맥락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이 떠올라요. 그래서 다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 지인에게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는 제가 누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겠거나 일종의 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 끝나고 가다가 복도에서
어떤 선생님을 욕하는 이렇게 디스하는 그죠? 그런 쪽지 하나 주은꼴이죠. 주은꼴인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특별하게 어떻게 오해를 푼다거나 어떻게 대처를 한다거나 끝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을 보면 일단 형식이 1, 2, 3, 4, 5라고 돼 있어서 좀 느낌 이게 왜 넘버링이 돼 있을까? 얘들끼리 쓰고 있는 주고받는 잡담 같지는 않다. 그냥 문장 자체가 대조식 문장이잖아요. 뭐뭐 했음, 뭐뭐 했음. 애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이건 뭔가를 꼭 준비하고 된다는 느낌 이런 걸 제가 한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5월달에 정교조 광주지구 주체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조직에서 이 토론을 했습니다. 스쿨미투 진행상에 토론을 했고 여성단체나 학부모단체를 다 초대해가지고 발표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저도 토론자로 나서서 제가 토론하면서 제가 그때 아마 이런 기억 때문에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동기들이 저보고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예언이라기보다 사실 예언에 단서가 있었던 거죠. 교사가 저 같은 도덕교사가 성윤리 단원 수업하고 성평등 단원의 수업을 하면서 하다못해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 자체도 교과서의 학습 요소인데요. 학습 요소인데도 그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도 애들이 중학교 1학년들이 그냥 되게 끼리끼리거리고 되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되게 선생님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장악이 안 되면 그 수업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이야기가 차분히 전달되기 어려우니까 되게 수업이 형식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영상 자료나 적절히 배치해서 애들한테 전해주고 본론에 넘어가거나 마음으로는 애들한테 단지 이게 암기사항이 아니고 우리들 삶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이야기들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있다는 것을 애들하고 나누고 싶지만 애들의 이미 사사롭게 성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그리고 호기심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애들의 정서가 지배를 할 때 그 교실에서 단 한 번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토론회에서 했어요.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혹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은 되게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그냥 불편하다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대광여고 사건 처리되는 거나 명진구 사건 처리되는 거나 이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받았던 혐의에 비추어 볼 때 그러면 내 경우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것만으로도 나는 지게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토론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거의 한 60일 지나서 그가 지났어요. 아까 7월 10일 날 이제 수업 배제 통보가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1월달에 받았던 그 메시지 때문에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장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딱 단정을 했죠. 모른다고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그 시킨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킨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요. 그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끼리 전혀 이야기 안 하게 하고 학생들도 전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하고 저는 그냥 아무 영문 없이 경찰이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또는 선거총 정해진 공식적인 통로, 선거총 심의위원회라거나 이런 것만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이 현장에 적합한 사실성을 가지고 확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성비 혐의는 분명히 수업 내용일 것이다. 단정을 했습니다. 이 지금 내용이 그렇거든요. 이 주어진 게. 그래서 수업 내용일 것이다. 근데 수업 내용이라면 이건 내가 몇몇 학생들한테 특별하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2학년 학생이 120명인데 120명 학생 전체에게 공이 모두에게 노출된 장소에서 모두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당 우리 교원지휘법에도 보면 교원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그 법에도 보면 그 시행령에도 보면 교육활동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해서 교사의 소명을 받고 소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게 시행령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도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지 매뉴얼이라고 하는 지침도 아닌 매뉴얼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소명도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라면 그 민원을 제출한 학생들, 그 어떤 신고한 학생들 나중에 한 10여일 뒤에 확인한 바로는 한 11명 정도 학생입니다. 그 11명 정도의 학생이 아닌 나머지 109명의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다수 학생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 소수 학생의 이야기만 가지고 이걸 결정을 했느냐. 그 다음 도덕교과 장학사이거나 또는 혹시 도덕교과 전문가들한테 제 이 교과 단원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오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그 필연성에 대해서 혹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게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숯불 밑으로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고 충분히 심판되기 올릴만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게 맞지 않겠냐. 제가 학교장이 말한 그날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채로 저에게 수업을 배제한다는 것, 이게 치명적으로 딱 선고를 내리는 것,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중요한 갈림길이었죠. 제가 신속하게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경정하고 먼저 제가 찌른 거죠. 분명히 내 수업 내용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그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바로 그날 수업 3교시 수업을 하고 내려와서 교육청 그 성인식 개선팀 사무관에게 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그 자리에 당장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부임한 팀장 행정사무관인데요. 그분한테 도덕교과서 혹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덕과 혹시 전문가하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없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다음날 12일 날 목요일 날인데 그날도 제가 다시 그 담당 장학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하면서 도덕교과서 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담당 장학사가 자기는 수학과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장학사님의 출신 가를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도덕교과 수업 내용이니까 도덕과 교과서와의 관련성이나 교육과정과 관련성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자꾸 궁색해지니까 그다음부터 그 장사하고 한 17분 정도 통화를 하는 중에 거의 3번 이상 이야기하는 말이 자기는 피해자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사의 말은 듣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를 위한 기관이므로 교사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말을 거듭했어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저희 학교가 18일 방학을 했는데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 정도죠. 일주일 정도 수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 수업 마지막 하면서 뭐 어떤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애들하고 평상시처럼 그냥 수업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학기 수업 마친 소감 익명으로 또 받고 설문형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 처음에 통보받았던 다음 주 월요일 날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교감 선생에게 어떻든 학교의 스님들한테 제 사정에 대한 알려야겠더라고요. 알리기 위해서는 선거총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관련해서 그 절차를 통해서 내 자신을 좀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선거총 심의위원회 소명 처음에는 제가 아주 아무것도 인정 안 해버릴 것처럼 제가 막 그렇게 분위기를 풍겼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제가 뒤집었죠. 소명 대신 받겠다 라고 했고 선거총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다음에 월요일 날에 나와서 교권보호위원회한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19일 날 그 주간 금요일 날 열렸고요. 선거총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의 이 일정이 안 맞춰진다고 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됐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회의 자장으로 위원장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이제 특히 이분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교권보호의 교권 침해 당사자를 학생으로 한 게 아니라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으로 제가 교권 침해 당사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의에서 이분들이 다 뭐 영상도 다 보시고 또 뭐 이제 저에게 충분히 묻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주로 본 거죠.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교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교권 침해 됐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이거에 대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 해당 교사의 교권 보호 조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왜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나 지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라라고 하는 게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총 심의위원회 25일 날 진행됐던 선거총 심의위원회는 제가 그 자리에서 결정은 만장일치로 성희롱 아님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밑에는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구두로 말씀하신 바로는 왜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래따는 성인 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으라고 하느냐 제가 여기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학폭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어떻든 민원자가 있으니 저희 좀 더 상황을 계속 갈등스럽게 풀지 않기 위해서 일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권장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또는 뭐 적절하게 수업 자료에 대해서 유의해서 할 것 이 정도의 권장사항으로 권장함 이렇게 해서 배치했었습니다. 저는 그 25일 날 이렇게 성희롱 아님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돼서 통보가 됐습니다만은 그 전날 24일 날 교육청은 저에게 직위해서 통보를 합니다. 원래 우리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이 선거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따라서 수사 의뢰에 대한 결정도 하고 학교장이 피체는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걸 다 한다.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그건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아까 19일 날 결정됐던 그걸 22일 날 교육청으로 공문이 발송됐는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이요. 발송됐는데 그때 최초의 장학사는 우리 광주 교권센터 담당 장학사는 당연히 해야죠 하면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그분이 하신 거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학교 교권보호를 거친 거예요. 거쳤는데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고 당연히 막 성의 있게 하는 것처럼 되게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위에 이 광주시의 그 민주시민교육과 안에가 성인식 교육팀이 있고 또 그 안에가 교권보호센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이 수업 배제했던 결제 당사자가 결정 당사자가 교권보호센터 시교권보호의 의무 당연직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인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뭐 법률 자문을 받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 했는데 결국은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더 받겠고요. 저희가 광주가 장애교육감을 3선째이죠. 광주 전교조가 어떻든 뭐 1선, 2선, 3선 때는 조금씩 더 이렇게 지지의 열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 지부장 출신이고 광주 지부장,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고 그래서 일정하게 장애교육감이 그래도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장애교육감에게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내부적 정서가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강하게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가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교육청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전교조 광주 지부장과 내부 지부장이 굉장히 고민을 고충이 많았습니다. 전임자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지난번 10월 30일 날 그래서
자격교육감, 민선교육감 3선제까지 10년 동안 최초로 교육청 앞마당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아니라 교육감을 규탄하는 집회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최초로 열었고 한 2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아주 열기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잘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조직이 전교조가 지부가 힘을 안 타니까 여기에 많이 공감하는 교사들과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어떻든 이 문제 빨리 대처를 해야겠는데 전교조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게 빨리 돌아가지는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평등교육과 배이상을 지키는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시민 모임을 발족시켰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일단 중심적으로 일을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중요한 고민은 교권 문제나 수업법 문제를 앞세우면 자칫하면 상당히 개별 대층적 이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강하게 있었고요. 수업권의 문제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가치지향적으로 또 바라볼 때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성평등 수업을 하다가 당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교육청이 성평등 교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성평등 교육을 중심적 가치로 내세우자라고 하는 합의 속에서 제목이 성평등 교육과 배이상을 지키는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제가 시간상 마무리하면서 나중에 혹시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사로서 그간에 이제 겪어오신 일들에 대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예정된 시간보다는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속드린 대로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정도 가질 텐데요. 손에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불편하다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아까 교육청에서 터뜨린 여러 가지 난설들이 있어요. 특히 중등 담당 장학사 여성단체 쪽에다 흘리고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재미인데 특히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를테면 뭐 수업 시간에 했다 또는 학부모들이 와서 항의했는데 제가 묵살했다 또는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 경고를 했는데 교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 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명백히 허위사실입니다. 명백히 허위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 시민 모임에서 그래서 8월 17일경에나 도무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광주시 의원들한테 보내는 보고서, 상황 보고서도 너무 걸치던 이야기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시의원이 확인해서 다시 들어오면 아주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바꾸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심지어 라디오에 인터뷰 한 7분 정도 하는 인터뷰에서도 보면 공공연하게 그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 공개 질의 민원 질의를 했어요. 공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 한 6가지인가를 공개 민원 질의를 했는데 역시 그에 대한 단 하나 아무것도 없이 답할 수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다 그렇게 답했는데요. 학생들의 불만, 교육에 대한 어떤 항의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연합뉴스의 어떤 그런 7월 25일 기사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교육청 관련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말하기를 나오는데요. 뭐 학생들이 항의를 했는데 교사가 짜장면도 사주고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스스로 몸을 팔았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항의를 하니까 제가 짜장면도 사주고 돈도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고요. 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이를테면 지금 제가 저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신고 사항들은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장 애곡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이
예, 이 뭔가 딱 공격하기 위한 방식의 어떤 조준하는 패턴인데요. 일단 그걸 두고라도요. 각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들이 있는 내용들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으로 언급했거나 또는 예, 잘못된 형태의 어떤 것을 소개했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했다. 그래가지고 단어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요. 계속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좀 이렇게 공공연하게 답하면 지역사회에서 제가 워낙 이렇게 인권 교육이라거나 성평등 관련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교사들에게도 그렇고요. 예,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영상이 문제라고 말하고 영상만 문제라고 하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라고 말하고 모르는 기자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것이 더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더 있다라면 이 성비위와 관련해서는요, 이 말이 참 약이 먹힙니다. 굉장히 먹힙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하면 제가 분명히 명백히 수업 내용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공개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수업 속에서 모두 확인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것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건 뭔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차마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지만 뭔가 예, 행정기관이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하진 않았을 것이고 뭐가 있겠거니 하는 식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참 무기력하게 많이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사실 우리 조직 내부에도 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질의응답들이 아니 지금 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예, 지금 총 이제 그 민원 제가 소청 그러니까 선거청 심의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저한테 조지 질문이 10개예요. 10개 중에 7개가 영상 이야기입니다. 영상 똑같은 억압감이 가중성이고 나머지 3개가 아까 위안부 문제 그 다음에 여자를 꼬시다가 안 되면 6가지가 영상이고 4가지가 있는데 여자를 꼬시다가 안 되면 강간하면 된다. 예, 그리고 뭐 섹스를 하면 느낌이 좋고 달달하다. 예, 그리고 여인 나를 식민지처럼 따라라.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예, 제가 다 먼저 공개를 해버리고 그 페이스북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자꾸 2차 가해다, 뭐 2차 가해 여지가 있는데 신고자들이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조건에서 제가 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육청은 계속 그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고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실은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개인의 교사로서의 자기 신분 보장 자체를 철저하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질문도 답하지 않고 실제 구두 제가 면전에서 몇 차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요구했는데 제 앞에서는 막 좀 이렇게 난감하게 이야기